어제 경기도 포천에서 전투기 오폭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피해를 입은 포천, 노곡리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사고 진상 파악과 피해 복구 및 보상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고 군도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가 오는 10일 개시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전 장병은 한미연합훈련에 적극 임해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상목 대행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앞둔 가운데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군 지휘계통의 난맥상을 더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조석기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길 바랍니다. 지난 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21대 국회에서 본인의 체포 동의안 가결이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체포 동의안 가결이 폭력 집단과 암거래라고 규정하면서 가결 찬성 의원들은 결국 총선에서 정리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내가 배제한 사람은 7명이라면서 본인이 직접 개입하였다는 것을 자인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했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대놓고 정치보복했다고 자인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 전 방송에 나와서 지난 일을 따져서 모아나면서 대통령이 되면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지난 일을 따져서 정치보복을 했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3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다가 석 달 만에 부결표를 던져달라는 호소문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 바꾸기 한 이유가 본인이 부결을 호소했는데도 가결표를 던진 의원을 알아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당내 반대파 색출을 위한 정치 공작을 자인한 셈입니다. 숙청, 정치보복, 정치공작, 말 바꾸기, 이것이 정치인 이재명의 민낯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찬반을 했는지 짐작을 할 뿐이고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했다는 주장도 본인의 심증일 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단순한 짐작만으로 비명행사 공천 숙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궁예의 관심법과 무엇이 다릅니까? 정치인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망상이, 가슴 속에는 복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당내 비명가 인사들과 식사를 하고 정당의 생명력은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등 연일 통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보와 언어를 그대로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이 필요할 때는 통합이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나 암거래 집단이라는 낙인을 찍어 숙청할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당의 국회의원도 망상 어린 복수심으로 숙청하고 정치보복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집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을 피의 숙청으로 물들여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위험한 민주당, 끔찍한 이재명, 이것이 바로 이재명 세력의 본질입니다.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을 마치고 평의를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평의를 열고 나서 탄핵 결정문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보도자료를 작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거짓 없이 답하길 바랍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 변론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 수석 1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문영배 대행은 이를 거부하고 변론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0일 만에 본인의 결정을 뒤집고 국회 측의 검찰 수사 기록 신청을 수용해서
결정을 늦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엿장수 마음대로식의 진행을 하니까 문영배 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로 한덕수 총리가 직무정지된 지 70일째입니다. 직무정지 70일 동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통상관세전쟁, 어선전복, 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사고, 전투기 오폭 사고 등등 온갖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경제 업무에 전념하고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습했어야 할 일들입니다. 문영배 대행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주판알을 튕기는 동안 국정마비와 국정불안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은 더 늦어서는 안 됩니다. 평의를 진행했으면 더 따지지 말고 빨리 결론을 발표하기 바랍니다. 정부의 첨단 전략산업기금 신설 관련입니다.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산업은행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 전략산업기금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이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규제 강화 정당 민주당이 첨단 전략산업 국민펀드를 제안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무임승차, 숟가락 얹기를 시도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펀드를 논하기 전에 기업 규제 완화와 인재 양성과 같은 기업 환경 개선이 결여된 상태에서 국민 재산만으로 혁신 기업이 인위적으로 배출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데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AI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과도한 AI 규제 개혁, AI 인재 양성을 위한 파격적인 국가장학제도 도입, 미래전략산업지원예산 편성 요청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힘은 추경을 통한 미래전략산업지원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AI 경쟁력 강화 특위에서 곧 구체적인 청사진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AI 등 첨단 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과 기업의 혁신 의지 제고를 위한 상속세 체계 합리화부터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국정협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모수 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연금법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선 합의 처리와 함께 추후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먼저 협의한 후에 추경의 실시 시기와 규모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현재 상태에서는 나라빚,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지원, AI 산업 기반 확충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편성되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당의 입장이 좁혀진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평행성을 달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상의 특별 연장 근로시간 제도를 반도체 특별법에 도입해서 현재의 절차적 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더 필요한 시에는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충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난 5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10년 만에 민주당과 함께 만난 자리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도체 주 50시간제 특례 등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전히 민주노총과 같은 귀족 강성 노조의 눈치를 보고 이대로는 경쟁이 힘들다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경제협회는 위기의 한국 주력산업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하지 않도록
R&D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의 간절한 목소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명문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의 제안사항입니다. 포천 군 오폭 사고와 관련해서 군사훈련 중 민간 피해 보상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현재 군사훈련 중에 발생되는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군사훈련 중에 다양한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피해가 발생되면 신속한 피해 조사 및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치료와 긴급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포천시가 중앙정부의 보전을 전제로 예비비에서 선지원하고 이후 다시 중앙정부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사훈련 중 민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검토하여 신속한 실제 조사 및 긴급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군소음과 도피탄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군사훈련 중 민간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당이 함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한 인터넷 방송에서 2년 전 체포동의안 가결은 검찰과 비명계가 짜고 한 짓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명계는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 통합 지도자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다 가려질 것이다. 국민 통합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해놓고 당내 분열부터 조장하는 이 대표의 본 모습이 무엇이냐는 등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은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비명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은 명확관화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발언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미리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고 한 의도적 행위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가 꼽은 가장 위험한 정치인 1위가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던 결과가 괜히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안한 민주당, 두려운 이재명, 국민이 느끼는 심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꼼수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관 정기 인사 이후 재개된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만 유일하게 절차 간소화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69차례 진행된 공판에 20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 기록에 대한 녹취록 조사에 수시 녹음 재생까지 요구할 경우 장기간의 재판 지연이 이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서류 수령 회피와 변호사 선임 지연, 급기야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갖은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 소요된 기간만도 26개월, 이것은 일반 국민 평균 재판 기간보다 무려 4배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법원은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해 최근 개정한 형사소송 규칙의 엄격한 적용으로 이재명 대표의 꼼수 재판 지연 시도에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현란한 말 뒤집기에 이제 국민들은 어지러워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어제 있었던 한국경제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언론 앞에 공개 발언에서는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이어진 비공개 대담에서는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중단해달라는 재계의 호소에
결코 양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 경영진은 회사의 이익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상호 충돌할 우려가 크고 이 과정에서 주주가 일부 피해라도 본다면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사의 경영진은 소극적인 의사결정만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새로운 투자를 불가능하게 하여 결국 우리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상법 개정을 중단해달라는 재개 요구를 거부하며 엉뚱하게 상법상 배임죄 폐지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자신도 배임죄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상법상 배임죄 폐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상법상 배임죄가 폐지되더라도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는 그대로 남아있기에 이는 하나마나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조인이기도 한 이재명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도 굳이 말장난에 불과한 발언을 한 이유는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서의 배임 혐의 역시 사실상 폐지 대상에 불과한 가벼운 사안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것은 이제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 2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더니 정작 2심에서는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까지 했습니다. 또 반도체 기업과의 토론회에서는 주 52시간제 특례 적용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 반도체 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포함시킬 듯 하더니 민노총과 당내 반발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불가방침으로 돌변했습니다.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의 말 뒤집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23년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민주당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23년 6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호기롭게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뜬금없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 사과,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전면적 개각 단행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보아도 뻔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최후의 방어용 단식 투쟁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하여 자유표결을 하기로 하였고 당시 부결을 자신할 수 없는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표결 하루 전인 23년 9월 20일 이재명 대표는 구차하게도 자신의 SNS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노골적인 셀프 구명운동은 국민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비난을 자초하였고 결국 그 이튿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후 단식에서 복귀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과 검찰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은 결코 과거를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합하자고 했더니 진짜 통합하는 줄 알았냐라며 최근 당내 비명계와의 통합 행보가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말 뒤집기를 하다가 이제는 같은 당 동료들을 상대로 말 뒤집기를 합니까?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한 정당의 대표 자격이 있는지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자격이 있는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그럼 오늘 조금 양보하고
박성훈 의원 먼저. 예,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마치 자신들만 상속세 공작대를 주장한 것처럼 포장한 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대뜸 상속세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이미 작년 12월 정부안과 함께 송원석 의원안이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었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사코 논의를 거부하더니 국민의힘 안은 패싱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본인들만 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처럼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얄팍한 꼼수이며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와 TSMC와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출연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30% 국민지분, 50조 국민펀드와 같은 급조된 정책이 아닌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며 규제 폐해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반대하면서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나오길 바란다는 건 제비다리 부러뜨려 놓고 박씨를 물어오라는 못된 신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개편, 기업 승계가 곧 부의 대물림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 혁파야말로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고 고용이 안정되어야 법인세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이야말로 세금 부담 때문에 문을 닫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상속받은 유산의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1950년 상속세법 이후 74년 만의 대전환으로 납세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고 증여세와의 가세 체계 일관성을 확보하며 OECD 38개국 중 한국 등 4개국만 유산세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습니다. 1997년 대비 물가는 2배, 주택가격은 2.2배 상승했지만 공제 수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세자 비율은 2007년 0.7%에서 2023년 6.8%로 증가했으며 서울만 하더라도 2.2%에서 15%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산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쟁과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사위 간사 유상범입니다. 변론 종결이 되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내용이자 판례에 확립된 태도이고 헌법재판소법과 규칙도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느닷없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뒤인 지난 4일 국회 측의 신청을 받아 추가 증거를 채택하며 절차 위반 논란을 또다시 자초하였습니다. 변론 재개 절차도 없이 별도 증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소송 절차 위반이며 판사들 사이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변론 종결 후 시행된 기록 검증에 대한 검증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에서도 보듯이 이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고 무기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어제 헌재로부터 받은 수사기록 인정등본 송부촉탁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은 헌재가 재판, 소추, 수사 중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 요청할 수 없다는 헌재법 제32조 단서를
인증등본 송부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법률 위반을 우려하는 법꾸라지 행태에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정적수에 미달된 불법 탄핵이며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국민적 비판으로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절차 위반을 하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미루는 헌재의 이해할 수 없는 돌발 행동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자 국무총리 선고를 늦추고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여 임명 강행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헌재가 졸속 재판, 공정성 상실을 반복하며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있어 헌재가 가루가 되어 없어질 수 있다는 헌법학대가 허영 교수님의 고언을 재판관들은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검찰이 진술소조 제출을 거부하였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은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으므로 정치적 배경이 없다는 구차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하여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힘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료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기존 소송 중심의 의료 분쟁 해결 방법은 신뢰를 기초로 인연을 맺은 의료인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민형사 소송 부담은 고위험 저수가 구조인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이고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진솔한 사과에도 충분한 설명조차 듣지 못한다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어제 토론장에서도 의료계와 환자, 시민단체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접점을 찾고 소통, 신뢰 중심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견이 크다고 해서 논의를 중단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희망적인 것은 현재의 분쟁 해결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양쪽 모두 동의했습니다.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산부인과의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의 보상 항고를 최대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10배 상향한 것처럼 공적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문제를 보고도 흙탕물이 튈까봐 못 본 척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갑니다.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디더라도 지금의 의료계획을 통해 국민께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안위 간사 조은입니다. 부정 채용 땐 아빠 찬스, 사표 낼 땐 자녀 의지라는 가족회사 선관위의 실태에 온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어제 김대웅 중앙선관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채용 비리의 심각성과 무대책 지도부에 대한 질타에 집중했습니다. 매번 똑같은 서면 사과를 반복한 채 국회 출석 요구는 회피한 노태학 선관위원장. 규정 탓하며 아빠 찬스 채용자 자를 수 없다. 국회, 법원, 헌재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니 외부 감사 못 받는다는 김용빈 사무총장. 아빠 찬스로 딸을 부정 채용시키고 승진은 시켰지만 자진 사퇴시킬 의사 있느냐는 본의원의 질문에 내 뜻이 아닌 자식 뜻이라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범섭 전 사무차장, 그리고 이에 동조해 징계도 없이 국민들 공분에 잠깐 직무 배제로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 직무 복귀 시킨 뒤
또 감사원 감사 결과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또 잠시 직무배제시키는 선관위의 합작 공조 민낯에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선관위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부정 채용된 전직 사무총장의 딸과 전직 경북 선관위 상임위원장의 딸은 승진 가도를 달렸고 진인적 채용수는 당초 발표보다 1.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죽하면 선관위원 후보자까지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라도 책임을 짓고 사퇴해야 된다는 본위원회 질의에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했겠습니까? 이 사태를 지켜봐온 선관위 공채 출신의 직원도 이렇게 말합니다. 창피해 죽겠다. 내부에서는 이게 잘못인도 모른다. 내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회의감이 든다. 쪽팔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관위 지도부에 재차 경고합니다. 내부 자정 의지도 대책도 없는 선관위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특별감찰제 도입 등 선관위 개혁 5대 과제를 조건 없이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해수위 간사 정의용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동료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실명까지 직접 거론하는 비방용 피켓을 붙인 채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안건과 전혀 무관한 정쟁용 행위와 발언으로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진행을 가로막고 다수 의석의 힘으로 상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에 대한 동료 의원의 해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 취지를 왜곡하고 일부만을 발췌하여 내란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논란이 될 만한 과격한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고 싶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말꼬투리 잡아 정쟁을 유발할 생각 그만하고 자신들의 과거 막말부터 국민들께 사과한 적이 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동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상임위원회를 오로지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